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시가 갔다가 바로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기분이 너무 좋질 않아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우선 걱정하실 듯 싶어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너무 심해 아침에 급하게 응급실 갔다가 독감 판정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아마도 눈치를 채신 것 같긴 해요. 너무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독감 이야기였었고 게다가 남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제 목 상태가 너무 정상적이었던 거죠. 분명 입사한 동생이 엄마한테 말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연휴 끝나면 제 전화기에는 불이 날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뭔 일이길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친정에도 오지 않았냐고요. 우선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 않고 시가에서 있었던 일이나 정리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은 안 가는 것으로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이지만 앞으로 저는 시어머니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시가에 얽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말이죠. 다들 그러죠. 홀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다행인 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부당한 말이다 라고 제 상황에 호응을 해주고 결국 시가와의 인연을 잠시 끊어내자 했지만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홀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남편이 어머니와 등지게 만들게끔 만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거든요. 남편과 이야기를 잘 끝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런 불편한 마음 안고 살기엔 아직 제가 너무 젊은 것 같거든요. 결혼한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고요. 홀 시어머니라는 사정 다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긴 했어요. 시집살이를 대놓고 시키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뭐랄까요. 너무 기분파인? 그냥 이런저런 말을 확 질러대는 그런 사람들 아시죠? 저희 시어머니란 분이 그런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격이 시원하다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오지랖이 넓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암튼 이번 명절에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아주 괜찮은 며느리로 처음부터 포장이 되었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위해 금요일부터 시가에 가는 그리고 홀 시어머니 음식하시기 힘드니 제가 직접 저희 집에서 모든 걸 다 마련해가는 말만 그렇게 했지 고기 정도만 제가 했고 나머지는 근처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 좋고 참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는 거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 저도 제법 기분 맞추면서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곰살을 떨기도 했었고요. 이왕 좋은 며느리 흉내내는 거 확실하게 하자 하고 저는 남편과 동시에 금요일에 휴가를 냈습니다. 점심쯤엔 시가로 넘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급하신 겁니다. 분명 제가 대충 해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시이모님이 오신답니다. 시이모님? 아, 그 시이모님. 작년에 이모부님을 잃으신 그 시이모님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로서 시어머니 집으로 불렀다고 그러면서 시이모님의 아들도 올 예정이니 얼른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앞치마를 직접 동여 매어 주더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 준비해 가기로 했고 물론 대부분 시장에서 산 것이지만 그리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시가에서 음식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집에서 다 준비를 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음식 차리고 치우는 것 정도는 남편도 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기에 시가에서 그 정도는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지만 앞치마 두르고 내 집 주방도 아닌 시가의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준비해 온 거 꺼내는 그 정도는 해도 되지만 시어머니 주방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게 직접 앞치마를 둘러주는 시어머니.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며느리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상 있으면 며느리들도 각자 원하는 시어머니상들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어머니상은 며느리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동여매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사왔든 만들어 왔든 가지고 온 음식 꺼내 먹으면서 음식 냄새 정도는 끓일 때만 풍기고 며느리에게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라고 손수 시어머니 살림살이를 건네주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러더군요. 저를 위해서 아주 착한 거짓말을 했으니 이따 시이모님이 오면 꼭 맞장구를 쳐주라면서요. 이따 이모 오면 이모가 네 칭찬을 많이 할 거야. 내가 그랬다. 이모 오라고 한 거 바로 너라고. 우리 며느리가 이모 외로워할 것 같으니 같이 명절 쇠자고 했다고. 그러니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처음엔 안 온다고 하다가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자기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결국엔 온다고 하더라고. 암튼 내가 네 점수 확실하게 다 놓았으니 이따 이모 오면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만 하면 돼. 알겠지? 시이모님이 오는 줄도 몰랐었던 사람이고 게다가 시이모님이 온다는 그 말이 당황스럽기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 말을 하라뇨. 왜 이렇게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 점수를 매기고 저를 꾸미려고 드는 걸까요? 우선은 앞치마부터 기분이 나빴고 시이모님에 대해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주방에서 시어머니 물건 만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고분한 며느리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고 이왕 좋게 마음먹은 거 그냥 이 기분 해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1시간 뒤쯤 시이모님과 시이모님의 아들이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자마자 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저를 봐서 왔다고요. 며느리가 이리 마음을 곱게 쓰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올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남편 죽어서 시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핑계김에 잘 되었다고. 앞으로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자기도 올 생각이라고 하는데 뜨끔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 썩은 미소를 지으며 시이모님 아들을 가리키며 얼른 장가를 가라 하더군요. 장가 가서 며느리 드려야 이모도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않겠냐고. 우리 집 오는 건 이 사람이 이모 생각해서 한 번 정도 마음 써주는 거지 앞으로 매일 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시이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매 명절 때마다 오라는 거 아니었냐고. 한 번 정도 배려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사람 기대 심리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시가에 시이모님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시이모님의 화가 제게 불똥이 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기는 집에 바로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이모님, 시어머니가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 도통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중재와 읍소로까지 보이는 설득으로 시이모님 소파에 앉게 되었고 다들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남편 일은 시이모님 안타깝죠. 그런데 명절에 시이모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더군요. 도라지 하나 무침을 해도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 도라지의 쓴맛이 왜 그대로냐. 이게 설탕을 넣었어야 했는데 혹시 넣은 거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온 전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차렸다는 듯이 제게 손가락질하며 그러는 겁니다. 손가락질은 제게 했지만 말은 시어머니께 하는 거였죠. 언니,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해오겠다고 하면 절대로 해오라고 하면 안 돼. 이 천 좀 봐. 이게 어디 집에서 한 천이야? 딱 봐도 사옴천이구만. 집에서 만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전집 딸내미도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전을 붙인다고? 언니 절대로 며느리 말 고지고대로 듣지 마. 언니가 끼고 가르쳐야지만 며느리도 그거 습관되는 거지. 언니가 처음부터 이리 끌려가면 절대로 며느리 언니 아래에 안 있는다. 위에 있으려고 하지. 시어머니 맞장구 치면서 자기도 다 알지만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거라고. 안 그래도 전 상태 딱 보니 사온 것 같아서 추석부터는 끼고 다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자매들이 죽이 잘 맞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지 않았고 귀를 막고 싶었는데 그때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들이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제사 말이죠. 아,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건가요? 제가 들은 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기도 안 찰 겁니다. 저도 그 소리 듣자마자 앞치마 벗고 바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사를 안 지내십니다. 제사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불교 신자라서 절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를 지낸다고 들었어요. 시이모님도 그리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며느리 봤으니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이모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몇 년간 며느리 보기는 글른 것 같다. 빨리 며느리 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왕 앞으로 명절도 함께 지내는데 시아버지 제사와 함께 돌아가신 자신의 남편 제사까지 언니네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도 드렸으니 당연히 절에서 모셨던 제사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데 언니 며느리 더 자기도 좀 보자고요. 자기는 언제 며느리 드릴지 모르겠으니 그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 잘 되는 착한 며느리 첫 명절이라고 시이모까지 챙기는 며느리인데 그것 하나 못 해주냐고. 물론 이런 법도 없지만 가족인데 어떠냐고.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이 좀 친했었냐고. 아마 제사상 함께 차려주면 나란히 손잡고 와서 술 한잔씩 하면서 밥 먹을 양반 드리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남편도 저도 귀를 의심했죠. 아무리 막 나가는 시이모님이라고 해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법인데 없던 제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이없는 일일 텐데 자기 남편 제사까지 며느리 들인 자기네 언니네에서 하겠다뇨. 제 덕을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그곳에 얼른 빠져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더 든 건 시어머니의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법도가 어딨냐고. 만들면 법도고 가풍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직접 둘러준 앞치마 고이 벗어서 식탁에 내려놓은 뒤 제가 준비해간 사간 음식들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남편이 그 자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짐을 싸자 시어머니 제게 다가오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들으려고 음식 장만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모님 오시는 것도 몰랐고 이모님은 지금 제 입장에선 불청객이나 다름없는 거라고도 말해버렸어요. 게다가 남의 며느리한테도 막 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며느리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아마 지금의 그 성격 개조 안 되면 며느리 드릴 일은 평생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악담을 하긴 했죠. 시어머니한테도 동생 눈치나 보면서 살라고 했어요. 왜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눈치를 살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눈치 볼 거면 시어머니나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이나 다름없는 시이모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그리 말했어요.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각오하는 듯해서 착한 며느리 가면 벗고 막 나가는 며느리 될 참이라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갈 테니 명절은 자매 둘이서 알아서 보내시라고도 했지요. 그리고 남편과 짐 사서 바로 나왔고요. 시어머니 전화 당연히 안 받았죠. 벙찐 얼굴 표정 아른거리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이모님한테 휘둘리는 시어머니도 솔직히 꼴보기 싫고 시이모님 앞에서 제 칭찬하는 것도 우스워 보이고 암튼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카톡도 들어오고 난리가 나긴 했는데 하나도 읽지 않고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연휴 끝나고 나면 남편 보고 알아서 결론 지은 거 말하라긴 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 건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마치 뒤처리를 안 한 것처럼 말이죠. 이미 쏟아낸 말들이니 주워 담을 순 없고 이번 연휴가 길기도 하지만 더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생각이에요. 억지 부리는 사람들은 무시가 답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집구석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남편 제사를 지내달라니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